별이게 다 있는 방송 별다방. 어르신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한절기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난 이 강좌에서는 청라 언덕중 동무생각 모래비와 선교사 주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제3강에서는 청라 언덕중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번 강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은혜 정문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져 있죠. 저 뒤에 진짜 청라 푸르청 담쟁이처럼 여기 담쟁이가 뒤에 우거져 있고 앞에 꽃도 이렇게 피고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데 이게 묘지입니다.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의 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먼 데서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14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에 가장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분이 여기에서 제일 뒤에 있는 저 묘지가 되겠습니다. 요거 제가 비추는 부분. 거기에 보면은 그 제일교회 설립자 아담스 목사의 부인이 여기에서 돌아가셔가지고 묘비가 있습니다. 그 묘비를 읽어보니까 그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을 뿐이라고 새겨져 있더라고요. 우리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시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묘비에 안장되어 있다는 것은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대구 3.1 만세 운동길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3.1 만세 운동길께 동산 이런 쪽에 서쪽에서 오는 그 입구가 되겠습니다. 서쪽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제가 비추는 포인트로 비추는 부분에 보면 3.1절 노래가 여기에 이제 가사하고 돼 있고요. 거기 요 옆에 벽에는 기미선언문과 33일의 명단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요 길을 쭉 따라 올라가면은 다음 화면이 거기에 돼 있는데 요 숲 사이로 지나갑니다. 요 숲 사이로 지나가서 가면은 다시 요런 계단이 나옵니다. 요거를 이제 90계단 길이라고도 합니다. 왜 계단 수가 90계단이라고 해서. 또 일부 사람들은 현진건 길이라고도 합니다. 현진건이가 이 길로 그 당시에 많이 다녔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 3.1 만세운동길이라고 부른 것은 대구시에서 지난 2003년도에 이렇게 명명을 해서 지금은 3.1 만세운동길로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길입니다. 3.1 만세운동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보시면 여기에 길이 하나, 둘, 세 수로 나눠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하면은 사람도 다녔지만 리어카와 그 당시에 100년 전에 자전거도 다니도록 길이 요래 3개로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이 길은 1919년 3월 8일 날 개성학교 학생들과 신명학교 학생들이 이 길을 통해서 섬유회관 맞은편에 있는 서문시장 강시소금집, 지금 동산발출소 앞으로 갔었답니다. 계산학교 같은 경우에 이쪽에 있기 때문에 바로 가는 것이 빠르지만 형사들이 감시망에 피해서 이쪽으로 피해서 갔답니다. 그 당시에는 이 길이 소나무 숲으로 우거져 있어서 비밀 통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성학교 학생들은 그냥 가면 학생 교복 입고 가면 잡힐까봐 흰 두루마기에 중절모를 쓰고 서문시장에 잠보러 가는 복장으로 하고 갔고요. 신명학교 여학생들은 오전 수업을 마치고 여기에 내려가면은 여기에 달서천이 흘렀습니다. 요 앞에 복개도로에. 그래서 여기에 공동 빨래터가 있었는데 하러 가는 복장으로 가고 대야를 들고 이 길로 한 명 한 명 빠져가서 강시소금집에 직결했던 길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이 모습이 저희들 회원들 제가 안내해서 데려갔던 모습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자,
3.1운동 조직들을 가지고 대구 3.1운동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는 1919년 3월 1일 파고다공원에서 3.1 독립운동이 이루어졌습니다만 대구에는 일주일 늦은 3월 8일 오후에 대구에서 3.1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민족 대표 33인 중에 가장 연소자였던 이갑성 씨가 대구 분인데요. 19년 2월 28일 날 미리 대구에 내려와서 여기에 남성정교회의 이만집 목사, 그 다음에 남산교회의 김태련 조사, 백남채 장로, 그 다음 계산학교의 김영석 교사, 그 다음 신명학교의 이재인 교사를 만나서 서울에서 3월 1일 날 3.1 운동이 개혁되어 있으니까 대구에서도 3.1 독립운동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연락을 받고 이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기독교인과 이 개성학교, 신명학교, 대구 고등보통학교, 지금 경북고등학교입니다. 이거는 일본인이 교장이었고 교사들이 다수가 일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교사를 섭외 못하고 학생 대표를 통해서 허범과 여기에 보면 요런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백기만 씨는 시인입니다. 요를 통해서 이 학생들을 섭외해서 3월 8일 날 모이기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는 어디서 했는가 하면은 독립기념서 등사와 태극기 제작은 여기에 개성학교에 있는 지하의 아담스관에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장에서 아담스관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월 8일 날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 전날 3월 7일 날 대구에 봄비가 촉촉히 내렸답니다. 종일 내리던 봄비가 3월 8일 날 아침이 되니까 귀신같이 하늘이 맑게 개더랍니다. 그래서 12시 넘어서 서문시장 장날이 8일인데 원래 3일하고 8일이 장날이었는데 3일날은 준비 부족으로 못하고 3월 8일날 이제 1시에 모이기로 했는데 12시가 넘으니까 교인들과 함께 장보러 오는 분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개성학교 학생들과 신명학교 학생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동산 성경 학원생들도 2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분들이 모여들었는데 1시에 거사를 했습니다만은 대구 고등보통학교 학생, 경북고등학교 학생이 나타나지를 않아서 1시간을 기다렸는데 2시가 조금 지나서 경북고등학교 학생 한 200여 명이 교복을 입은 대로 뛰어오더랍니다. 아, 이때다 싶어서 여기에 있는 남산교회의 김태련 조사가 독립선언서가 공약 3장을 달구지에 올라가서 낭독하기로 했습니다만 일본 경찰의 제지로 독립선언문은 다 읽지 못하고 공약 3장만 발표했답니다. 그때 이제 나서 김태련 조사를 체포하려 하니까 그때 제1교회, 그 당시에 남성정교회 이만집 목사가 태극기를 꺼내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니까 시민들과 학생들이 따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자, 그러면은 3.1 운동은 자, 여기가 아담스관입니다. 개성학교에 있는 지하에 있는 요 건물인데 요 지하로 내려가면은 여기가 아담스관인데요. 아담스라 하는 거는 이 학교 교장 선생님이 아담스입니다. 그 이름을 따서 아담스관인데 여기에서 독립선언서도 등사하고 태극기도 만들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월 8일 날 독립운동을 어디서 했는가 하면은 옛 동사파출소의 앞에가 강시 소금집이었다며. 지금 이제 섬유회관 맞은편. 그 당시에 서문시장이 지금 서문시장 장소가 아니고 지금 서문시장 장소에는 1923년도에 천왕당 못을 메워서 그걸 옮겼고요. 그 당시에는 자연 발생적으로 오토바이 골목 쪽으로 서문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입구인 강시 소금집에 모여서 여기에 가면 지금 표지석을
했습니다. 대구시에서. 그래서 중부경찰서, 지금 그때는 대구경찰서죠. 거쳐서 영남제일관터를 거쳐서 중앙파출소, 옛 달성군청 자리까지, 지금 대구백화점 부근에 옛날 달성군청이 있던까지 행진을 하게 되었답니다. 자, 지금 그 옛 동산파출소 앞에 가면은 3.1운동 발원지라고 요런 이정표를 해놨습니다. 여기 뭐라고 적어 놓은가 하면은 대구 3.1 독립운동은 1919년 3월 8일 오후 2시 근장 입구에서 장날에 모인 군중을 대상으로 이만집과 김태련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조선 독립만세를 외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런 표지석이 있습니다. 자, 지도로 보면은 이렇게 갔습니다. 여기에 모여서 동산교를 거쳐서 대구경찰서, 지금 중부경찰서입니다. 요래 종로도로를 따라서 요 사거리를 거쳐서 여기 중앙파출소를 거쳐서 옛 달성구청까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일본군들이 당황을 해서 여기에 달성구청 앞에서 헌병대를 해서 기관총을 쏘고 우리 거기에 참석한 시위대들을 검거하기 시작했답니다. 거기에서 현장에서 157명이나 잡혀갔대요. 그리고 나중에 주동자인 이만선 목사는 3년형을 받고 김태련 조사는 2년 6개월형을 받았으며 나머지 주모자들은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분들이 전부 다 국민훈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3.1운동 시위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산병원 구간현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제가 파란 표시해 놓은 데가 있는데, 이게 동산병원입니다. 1931년도에 2대 병원장 플래처가 이제 신축한 건물인데, 1910년도에 지하철 3호선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6교로 높기 이래 3호선이나 가다 보니까 이게 도로가 좁아서 여기에 건물을 앞에 튀어나오는 이 현관을 없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띄어서 여기에 옮겨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현관을 보관하기 위해서 요거 갖다 놨고요. 여기에 보면은 189구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동산의료원이 1899년도에 구제일교회 부지의 초가집으로 해서 미국 약방과 재중원이라는 상호를 붙이고 처음 진료했던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899년을 동산의료원 처음 생긴 해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옆에 가면은 고압산소 치료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연탄 가스 중독할 때 이제 환자를 구하는 치료기입니다. 이게 미국 장로가 설계도를 갖고 와서 우리 대구에 있는 한성케미칼에서 국내 최초로 만든 치료기인데요. 동산병원 의료원에 40년 동안에 설치를 해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연탄가스 중독자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기념으로 갖다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런 동산의료원 100주년 기념 종탑입니다. 제가 좀 전에 동산의료원은 1899년도에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999년 100주년 되는 해에 기념으로 동산병원에 요걸 여기에 종탑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대구가 전국에서 최초의 담장 허물기 했죠. 지역은 어디입니까? 대구 중구의 삼덕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직장은 어디 것 같아요? 직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담장 허물기 한 곳이 동산병원이랍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정문과 요 중문, 담장 일부 여기에 종을 해서 여기에 기념 종탑을 만들어 놨어요. 이 종은 왜 갖다 놓은가 하면은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다음, 이거는 무슨 나무일 것 같습니까? 굉장히 이쁘지요? 이팝나무입니다. 그럼 이 나무는 누구의 나무일까요? 자, 우리가 속칭 현재명나무라고 부릅니다. 현재명은 1902년생입니다. 박태준의 2년 후배가 되겠습니다. 개성학교도 2년 후배, 그 다음 평양 숭실 전문학교도 2년 후배, 거기에다가 제일교회 신자로서도 2년 후배입니다. 근데 현재명이 이
이거는 1922년도에 지난 강좌 때 동무생각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1923년 어느 날 가을에 이은상 선생님이 박태준 선생님을 만나러 대구에 왔었는데 제1교회에 가서 예배를 보고 나오다 보니까 현재명과 홍남파 분이 두 분이 같이 있더랍니다.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현재명이는 그 당시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전주에 있는 신흥학교 교pon을 잡고 있었는데요. 아마 휴일이라서 대구에 자기 집에 다니러 갔었대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잘 되었다고 해서 남성로에 있는 제1교회에서 청라언덕에 올라갔습니다. 청라언덕에 이쪽에 올라가니까 북편에 이런 이팝나무가 100년 정도 된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명이가 이 나무를 보고 요쪽 보면은 요 계단길이 있으면 내려가는 게, 요 개성학교로 조금 내려가는 게. 그래서 이 나무로 내가 개성학교 다닐 때 참으로 좋아했다, 사랑했다. 여기에서 시상도 하고 노래도 늘고 이랬다. 이렇게 하니까 듣고 있던 박태준이가, 야, 이 나무도 재명이 너 좋아하네. 이제, 야, 오늘부터 이 나무 이제 현재명 나무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거 현재명 나무다. 이래서 이 현재명 나무라고 부른답니다. 그런 이제 에피소드도 전해옵니다. 그때 100년 정도 되어서 200년 정도 된 이팝나무를 현재명 나무라고 부릅니다. 현재명 씨는 오페라, 춘향전, 왕자호동, 희망의 나라로 그 집 앞 뭐 이런 많은 가곡을 남겼습니다. 다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계단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명한 우린 나라에 가장 먼저 사과나무가 들어온 것입니다. 대구 사과나무는 1899년에 이제 존슨 선교사가 미국에서 72그루를 가져왔대요. 그 중에 한 그루만 남았는데 거기에서 씨가 발화되었던 것이 이세목이 되겠습니다. 이 나무. 지금 이 나무가 되는데 이 나무가 이제 대구의 역사성을 해서 이렇게 보수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만은 아깝게도 재작년 봄이 되니까 이렇게 시들시들 골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나무가 고사해서 87년 동안 있었습니다만 보통 사과나무는 수명이 6, 7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87년 된 나무를 밑둥을 일부러 놔뒀습니다. 왜? 기념으로 요 나무가 그렇게 보수로 지정됐다는 걸 놔두고 요 옆에 이 세목이 고사될 것을 미리 대비해서 요 뒤에 세 그루의 삼세목을 이렇게 심어 놓았습니다. 그럼 삼세목은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저기에 우리 수목원에서 미리 여기에서 발화될 것을 해서 여기에 맞춰서 요 삼세목을 기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12년도에 여기 옮겨 심어 놓았습니다. 지금은 이 삼세목 세 그루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대구가 보통 사과의 고장이라고 많이 합니다. 대구 능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대구 능금인데 가장 오래된 사과나무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혹시 어르신 동구 평강동에 가 보셨나요? 지금도 평강동에 가면은 1년에 160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오래된 나무는 이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되겠는데요. 제바우 농원에 이제 우희강 씨라고 선친이 우채정 씨가 수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여기 35년의 홍목을 심었는데 그 당시에 5년생 나무를 심었대요. 그러니까 원래 딱 만 90년이 되는데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구의 평강동에 사과가 잘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모래 섞인 사질토양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초기에는 대구를 사과라고 안 하고 능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과로 바뀐 것은 모래 사자, 요 있죠? 가실 가짜 써서 대구 능금이 이때부터 사과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도 홍목이 달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올 봄에 가서 찍은 나무입니다. 근데 지금 90년 돼서 나무가 이렇게 오래되었습니다. 고목이고 이게 지금은 철조망을 터서 보호수인데도 막고 있습니다. 요 꽃이 피었던 모습이고요. 요 뒤에 사진은 제가 여름에 또 담을 넘어서 가서 찍어본 사진입니다. 이렇게 지금 오래되었는데도 사과는 달리고 있습니다. 이쪽에 출입문에 막아놨고 지대가 높아서 가도 찾기가 굉장히 거북합니다. 입구에는 표식이 있는데 그 가까이 가면 표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제가 올 여름에 가서 이렇게 한번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르신들 보여드리려고. 자, 지금도 평강동에 가면은 이거 제가 봄에 찍은 사과 나무 밭입니다. 전체 이게 사과 밭이에요. 그 입구서부터 전체 사과 꽃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근데 봄에 가면은 이게 흰 색깔이라서 덜 이쁩니다. 그럼 언제 가면 더 이쁠까요? 봄보다는 가을에, 늦가을에 가면은 사과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과가 온 동네 전체에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은 평강동의 가을에 꼭 한번 가보셨으면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3일 계단을 내려오면은 복개해 놓은 곳에 세라비라고 이런 게 간판이 보입니다. 2층이 세라비 다방인데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1912년도에 KBS 드라마에 사랑비라고 있었습니다. 여기 촬영을 했는데 20회로 했는데 그때 주인공이 장근석과 소녀시대의 윤아가였겠습니다. 여기에 이래 보면은 유명한 대사가 사랑은 비와 닮았잖아. 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장근석이가 일본 관광객들을 겨냥해서 일본의 인기 때문에 지금도 여기에 장근석 커피라고 옛날 다방 커피 팔고요. 추억의 팥빙수도 팔며 한 잔에 5,000원 받고 있습니다. 70년대 아날로그 다방을 요대로 모델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만 혹시 여기 가시면은 한번 분위기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려오면은 이제 그 횡단보도가 이런데 교통섬이 나옵니다. 이쪽 건너면은 계산성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빛의 하모니라고 밤에도 불을 요래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구 읍성 교역물을 요 상징해 놨습니다. 대구 읍성에 대해서는 다음 경상감영공원 할 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성당은 다음 강좌에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